그 여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사랑이냐고요?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45살 여자에게 고백했고 정확히는 처음으로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최민준입니다. 64. 서울에서 오래 치킨집을 하다가 아내를 먼저 보내고 모든 걸 정리한 뒤 고향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과수원을 돌보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옆집에는 김순자 할머니가 살았고 주말마다 서울에 사는 딸이 내려왔습니다. 정혜은. 처음 봤을 때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차갑고 반듯한 여자였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했지만 그 여자는 이름만 짧게 남기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그랬습니다. 마주쳐도 무심했고 눈길도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텃밭에서 허리를 삐끗했는데 정혜은 씨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에 무리하시면 안 되죠. 그 한마디에 허리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휘어진 머리, 주름진 눈과 처진 어깨. 나도 정말 늙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그 여자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관심 때문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괜히 마당을 쓸고 과수원을 정리하고 텃밭을 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혜은 씨가 사다리를 빌리러 왔습니다. 거실 전등을 갈아주고 내려오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그 여자가 저를 빤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미혼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그게 궁금하세요? 저는 피식 웃고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드려요? 그냥 민준 씨라고 하세요. 정혜은 씨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 재밌으시네요. 할아버지가 그 웃는 얼굴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말을 섞게 됐습니다. 허리 아프다 했던 걸 기억했다며 파스와 약을 사다 주고 어머니와 삼겹살 먹는다며 저녁도 같이 먹자 했습니다. 마당에 놓인 작은 식탁, 지글거리는 고기 소리, 소주잔 위로 번지는 달빛.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정혜은 씨가 차가운 사람만은 아니라는 걸요. 혼자 사는 집은 늘 차갑다고, 퇴근하고 돌아가면 더 외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안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난 뒤 불을 켜도 따뜻해지지 않는 집에서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모른다고. 그날 이후 우리는 주말마다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셋이었고 나중엔 둘이 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정혜은 씨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고 연애는 몇 번 했지만 결혼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늦은 것 같다고. 그 말을 하는 얼굴이 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늦은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가 가장 빠른 때죠. 정혜은 씨는 한동안 저를 조용히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민준 씨는 말을 참 예쁘게 하시네요. 어느 여름날 비가 아주 세게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정혜은 씨가 보일러가 고장났다며 제 집 욕실을 빌리러 왔습니다. 집안엔 빗소리만 가득했고 저는 괜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씻고 나온 정혜은 씨는 창밖 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집은 따뜻하네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울렸습니다. 그 집이 따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와서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감정이라 생각했습니다. 64과 45, 옆집 할머니 딸. 누가 봐도 쉬운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숨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주말이 오면 기다려졌고 정혜은 씨가 웃으면 하루가 환해졌습니다. 결국 어느 밤 김순자 할머니가 먼저 들어가고 마당에 둘만 남았을 때 저는 말해버렸습니다. 예은 씨,
저 예은 씨 좋아합니다. 그 여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좋아한다고요? 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여자로 좋아합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정혜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리고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괜히 말했나? 다 끝났나?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정혜은 씨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과수원 정자에 앉아 한참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민준 씨 생각 많이 했어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준 씨 보면 편안하고 자꾸 웃게 되고 기다려져요. 그런데 무서워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나중에 후회할까 봐요. 저는 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정혜은 씨는 한참 떨리던 끝에 말했습니다. 저도 민준 씨 좋아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다시 켜졌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안았고 정혜은 씨도 조용히 제품에 기대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늦고 조심스러운 연인이 됐습니다. 그 뒤로 주말마다 함께 걸었습니다. 마을 뒷산을 오르고 과수원 정자에 앉아 사과를 나눠 먹고 빗속에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정혜은 씨가 사랑한다고 말한 날도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민준 씨, 네, 사랑해요. 저도요. 그날의 빗소리와 젖은 공기와 그 사람의 체온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숨을 수 없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눈치채신 겁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우리 예은이랑 무슨 사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좋아합니다. 진심입니다. 할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나랑 비슷한 나이인 사람이 어떻게 내 딸을 만나냐고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옆집 문은 굳게 닫혔고 정혜은 씨는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문자 몇 줄로만 마음을 붙들고 버텼습니다. 그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과수원 정자에 혼자 앉으면 그 사람 웃음이 들리는 것 같았고 마당의 빈 의자만 봐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김순자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전보다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이해는 안 가지만 딸이 행복해 보이더라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물었습니다. 예은이, 정말 사랑하죠? 네. 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네. 평생 책임질 수 있어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한참 저를 보시던 할머니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잘하세요. 내 딸, 절대 울리지 마요. 그날 밤, 정혜은 씨가 제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그 여자는 한참 울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당당하게 만났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면 된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계절이 다시 바뀌고 과수원에 꽃이 가득 핀 봄날, 저는 정혜은 씨를 정자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예은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정혜은 씨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예은 씨랑 남은 인생을 함께 살고 싶어요. 그 여자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네, 할게요. 민준 씨랑 결혼할게요. 그해 가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끝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결혼 후 정혜은 씨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완전히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과수원에서 딴 사과로 주스를 만들고 배로 디저트를 만들며 하루하루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그 사람이 먼저 창문을 열고 저는 커피를 내립니다. 햇살이 카운터 위로 번지고 창밖 나무에 바람이 지나가면 정혜은 씨가 돌아보며 웃습니다. 민준 씨. 네.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그 한마디면 정말 좋은 하루가 됩니다. 64세 찾아온 사랑. 누군가는 늦었다 했고 누군가는 이상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나이를 보고 오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진 마음에 아주 조용히 찾아와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랑도, 행복도, 이제는 내 몫이 아니라고 스스로 문을 닫고 계신가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아직 당신도 모르는 계절이 한 번쯤 더 남아있는 걸까요? 저는 믿습니다. 인생은 끝났다고 느낀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기도 한다는 걸요. 그리고 사랑은 가장 늦은 순간에 찾아와 가장 깊게 남기도 한다는 걸요. 당신의 인생에도 그런 문 두드림이 찾아온다면 이번에는 너무 늦었다고 먼저 돌아서지 마세요. 어쩌면 그 문 밖에 당신을 다시 웃게 할 사람이 조용히 서 있을지도 모르니까요.